오늘은 서울 라덱스 2023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입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떴다 뱀비행 이룩합니다. 자, 먼저 한화입니다. 한화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 그룹 내 육해공 방산 계열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육해공 우주 통합 방어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레드백과 무인 방공 시스템 등 통합 방어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버브 3와 배치 2 모형도 있네요. 이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배치 1이나 도산 안창호함, 암모함보다 성능 및 잠항 시간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 수출 마케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커맨더라고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선보였습니다. 미래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한 핵심 전력인데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거죠. 정찰용 무인 항공기도 전시했고요. 하나의 초소형 우주 위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선보인 초소형 IR 위성도 보입니다. 화염부터 미세한 열까지 수집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징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SAR, SAR 위성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투시가 가능하고 고화질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2호 위성은 고해상도로 지형 지물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부터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분산돼 있던 그룹의 방산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곳으로 합쳤는데요. 특히 올해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을 출범시켰습니다. 군함과 잠수함 등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주와 지상, 해양을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죠. 당당히 자태를 뽐내고 있는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5월에 3차 발사에 성공을 했죠.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로 등극한 순간이었는데요. 누리호의 핵심 부품인 75톤급 엔진을 개발해 오던 하나는 3차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돼서 제작 주관과 참여기업 총괄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하나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F414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GE의 라이센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했는데요. 단순히 기술과 부품을 이전받아서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부품의 국산화까지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40% 가까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 년간 10,000대에 가까운 다양한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5세대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스터빈 엔진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 외국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재의 국산화부터 엔진 개발에 이어 엔진 가망 인증 그리고 인력 확보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엔 의지와 실행력에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민간의 꾸준한 투자와 개발 노력이 더해진다면 언젠가는 엔진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밖에도 하나는 드론과 UAM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오버에어와 공동 개발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 버터플라이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대형 로토로 인해서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 버터플라이에 적용되는 UAM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 엔진, 전기식 구동 장치 등이 핵심인데 하나는 핵심 기술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UAM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자동차 회사 아니냐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군용 차량뿐 아니라 군용 모빌리티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멀티콥터 드론과 수소 연료 전지 군용 드론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멀티콥터 드론은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먼 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국내 가망 인증 기준을 통과한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항공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군용 드론 콘셉트는 군수 지원과 정찰, 감시 등 여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드론입니다.
수직 이착륙을 위한 프로펠러와 고속 순항을 위한 프로펠러를 기체에 각각 설치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인 슈퍼널도 처음 한국에 데뷔했습니다. 슈퍼널이 국내 행사에 참여한 건 법인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만나고 싶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슈퍼널은 2028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신형 UAM 기체의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와, 이건 항공기가 아니라 마치 프리미엄 자동차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와도 디자인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터치 스크린이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5인승 시트 디자인이 주는 분위기는 기존 항공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비의 생체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1:1 크기의 콘셉트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슈퍼널을 이끌고 있는 신지연 사장도 만났는데요. 현대차는 2019년 UAM에 투자를 하면서 나사 출신인 신 사장을 영입했고 지난해엔 사업부가 본부로 격상됐죠. 신 사장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시작하고 2025년 말 다양한 종류의 기체와 디자인 등을 더욱더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사장은 UAM은 실제로 날려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2026년 최종 제품에 근접한 시제기를 바탕으로 시험 비행에 나서고 각종 인증을 완료한 뒤에 2028년 본격적인 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AM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지만 불확실성도 큰데요. 미국과 유럽의 깐깐한 비행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도시와 국가, 지역마다 워낙 특색이 달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장과 수요 상황을 보면서 UAM 사업을 유연하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입니다. 보아로를 시작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항공 역사를 보여주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올해 아덱스의 꽃은 KF-21 보라매였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대한민국의 전투기입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게 한 장본인인 KF-21의 무한한 확장을 기대해봅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바로 MX-X였습니다. 카이가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인데요. 멀티롤 카고 에어크래프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외관이 범고래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외관 모형의 모습과 도색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 나오는 범고래와 닮았다고 해서 우영호 수송기라고도 불립니다. 크기는 CN235와 C130J보다 크고요. 일본의 차세대 수송기인 가와사키 C2 및 에어버스의 A400M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물자, 무기, 전력에 맞게 적재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용도를 가진 파생형 수송기로 바꿀 수 있도록 개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버스 박물관에서 A400M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MCX가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실내전 시장에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저비탄 무인 편대기, 전술급 4단 무인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를 호위하고 감시 및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항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KUS-FS라고 하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고성능 감지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 이상의 높이에서도 핵심 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정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4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무인기인 MQ-9보다도 엔진이 더 강력하고요. 고도 6에서 13km 높이를 날면서도 100km 밖 지점의 고해상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주로 항공사로만 다들 알고 있지만 엔진과 무인기부터 발사체 및 군용기 성능 개량 사업까지 아우르는 체계 종합업체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국방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덱스를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야외에서는 실제 비행과 실물 전시도 많았는데 부스만 짧게 돌아봤습니다. 이번 아덱스는요, 군수뿐 아니라 UAM과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가 또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국방 전시회긴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까지 테마를 확장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이 요즘 매우 핫한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 항공과 방산 산업이 더욱 승승장구하길 기대해봅니다. 변비행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